안녕하세요. 뮤직 서커스입니다. 올해는 대통령이 바뀌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죠. 최고 수장이 바뀌게 되면 국가 정책의 추진 방향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올해 교육 정책의 변화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큰 틀을 보기 위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교육 관련한 내용을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정과제 48번부터 보면 위기 청소년 지원 관련 내용이 눈에 띄네요. 학업 중단 청소년 정보 연계 강화라든지 진로 직업 교육 훈련 확대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면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가 있죠. 학생이 학교를 자퇴한다고 하면 바로 그래 잘 결정했어 빠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단계의 면담을 진행하고 숙려 기간을 가진 뒤 비로소 자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사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볼 때 자퇴하겠다라는 학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위스쿨도 있죠. 위스쿨은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할 때 이용하는 기관이죠.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시범학교인 위스쿨, 단위학교의 위클래스 이렇게 위계가 나뉩니다. 그 다음 다문화 가족 지원도 눈에 띄네요. 사실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심각해지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다각도로 고민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합격한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교사로 배치되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같은 학급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융화시킬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경기권 학교들이 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81번 국정과제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중등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하겠다. 그럼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되겠죠? 물론 학교 현장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관련 질문을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딩 시대에 여러분의 교과 과목을 얹어서 당신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이죠. 이 답변 모듈을 구상해 놓으면 동아리 담당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래? 혹은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뭘 운영할래? 융합 수업 컨텐츠 어떻게 기획할래? 하는 질문들, 혹은 수업 실원에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가 정 생각나지 않는다면 코딩 교사와 융합 수업으로 진행하여 본인 수업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담은 학급문고 앱을 제작하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보세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특이한 걸 얘기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교육적으로 설계를 하느냐의 측면에서 면접관들이 높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음, 디지털 튜터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문제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해결책이 되겠죠.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배치하는 건데 전문 인력을 배치해도 되고 지역 연계 관점에서 대학생 튜터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일반 친구들보다 실력이 좋은 또래 친구도 멘토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는 건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던 내용이었어요. 블렌디드 수업 체제로 학교를 전환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 계획은 이렇게 잘 구축한 모델을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나오고 있는 개념이 바로 온라인 고교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대충은 알고 계시죠? 고등학생들도 대학처럼 수강 신청해서 수업 듣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수업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게 될 거라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부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온라인 고교입니다. 일종의 인강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학교를 말하는 거죠. TO랑 크게 상관이 없고 또 수요가 적은 과목, 또 수요가 많은 과목들을 모두 특성화해서 개발할 수 있으니 좋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도 인강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고교가 도입됐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에 집중하게 만들까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도 즉답형 문제 같은 데서 물어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낮은 아이를 어떻게 집중시키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AI 학습 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수업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학생 지도 관련한 기출 문제를 풀 때 답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수업은 현재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사례들을 많이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하면서 교육용 버전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미 수업이 편하도록 과목별로 수업 모듈까지 게임에 심어놨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에 활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미술 같은 경우 그림을 웹상에 구현해서 색깔 매치를 시키게 하거나 전시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음악의 경우에는 가까이 가면 소리가 나는 구조물을 게임상에 설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서 조원이 합심해서 곡을 연주하게 만드는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원이 ABC가 있으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박자에 맞춰서 해당 음을 내는 구조물에 가까이 갔다 떨어졌다 하는 방식으로 음이 나게 연주를 하는 거죠. 이 구조물에다가 소리에 강약을 주거나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뭐 요런 것들도 다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교육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유보통합이랑 초등 전일제는 중동임용하고는 상관이 없긴 한데 상식 삼아 알려드리면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치원이 교육부 소속이고 보육원 혹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이 관리하는 기관을 교육부로 일원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이나 정부 지원금 같은 게 많이 상향될 건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기관이나 교사들의 자격 요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이 베이스를 이루는 건데요. 현재 복지국가에서 교육은 공공재이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을 때 교육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나온다면 국가가 이를 AS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학력 관리도 교육복지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지는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